우리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개 중에 이런 점수화가 되잖아요. 그죠? 점수화가 되면은, 요거는 한 80, 한 8점쯤 되겠다. 요거는, 80점쯤 되겠다. 85점쯤 되겠다. 요거는 이제 정말로 이게 발음을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75점쯤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해야 되겠는데, 꼭 요걸 골라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보면은 이론적으로 뭐가 빠지면서, 근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팔자라든지 어떤 기질적인 요런 그릇이 좀 뭔가 좀 아쉬운 경우에 요 선택을 많이 한다니까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관통일치의 철학이라 그래요. 관통일치. 꿰일관자에 통할 통자. 그러니까 꼭 보면은 지 같은 거 입고 다닌다 하잖아요. 우리 옷을 입는데, 옷 좀 바로 입고 다니라. 이렇게 하는데, 그죠? 옷 좀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입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 패턴, 흐름, 이런 게 와 있을 때, 그게 좋아 보이는 거라, 그냥 그게요. 그게 좋아 보이는. 근데 또 묘한 거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죠. 아이고, 꼭 지 같은 거 고르고 있다. 아니, 이 추천해주는 요거는 안 하고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거 할래요.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한 20살쯤 지내서 20에서 30살쯤에 자기가 만약에 좋은 운이 오잖아요. 좋은 운이 오면, 엄마, 내 이름 좀 바꿔줘. 그렇게 한다니까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제, 계란이 병아리 좀 될 때는, 지가 나는 이름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나를 더 이상 계란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부터 병아리다. 그게 이상하게, 그 팔자의 그 사람의 운명적인 흐름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좋다 안 좋다 해가 바꿔 이렇게 말 안 해도 자기가 때가 되면요 이름 바꾸러 와요. 또 이름을 또 수십 년 쓴 사람들도 하다못해 우리가 좋은 상호라도 만들려고 온다니까요. 좋은 상호 아니면 무슨 모임에서 아호라도 만들려고 하는 아호라도 자기가 지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자기 어떤 기존의 어떤 모양새를 좀 바꾼 그런 어떤 형태의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운의 흐름에 의해서 사실은 바꿔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순수하게 말하는 이게 이제 사람 이름으로 쓰는 고유명사를 의미하는 거지만 주로 이제 일반 명사 있죠. 과장님, 계장님, 차장님, 실장님, 방장님. 그 다음에 사장님, 회장님이, 그거 다 이름이라니까요, 이름. 이름인데 그게 일반 명사니까 우리가 남들하고 차별화된 것이 아닌 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장이 되면 사장이니까 사장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름이 저절로 자동방으로 바뀌어요. 시집가면 누구 엄마.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부인을 불러줄 때도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맞아. 누구 엄마니까 누구 엄마라 하지. 길동이 엄마니까 길동이 엄마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도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거죠.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녁 때 숙희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 안 풀리더니 시집을 가가지고 길동이 엄마가 되니까 이상하게 잘 풀리더라. 그 길동이 엄마가 자기 새 이름이란 말이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운의 전변에 의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진 어떤 기운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사실 이름이 차근차근 바뀌어 나가고 있다.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 이름을 억지로 우리가 무조건 바꾸라 말아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저절로 자기 어떤 운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시기에 이르면 자기가 어떤 인연을 이렇게 닿아서라도 그 이름을 자꾸 새로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장명을
하는 사람들 의뢰를 해가지고 이름이 안 좋다 해가지고 장명을 해놓잖아요. 근데 안 쓴다니까. 안 쓰다가요. 운이 올 때 되면 엄마 옛날에 그 내 새로 지은 이름 뭐라 했노? 그래가지고 그 이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쓰고 있다니까요. 참 보면 진짜 이 운명의 세계라가 웃긴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소위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바꾸기 어려운 기질 있죠. 타고난 기질. 타고난 기질 면에서의 어떤 그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의 변화. 시기의 변화에 의해서 시기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자기 상징을 이렇게 상징성이 바꾸어지면 또 다른 이름을 저절로 얻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것이니까 이제 그런 걸 전제를 해두고 우리 주변의 가족 이름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맞구나. 또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름에 관한 논쟁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겁니다.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배경을 사실은 놓치고 막 그렇게 획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이게 오행이 맞니 안 맞니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치중해 있으니까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서로 논쟁을 이렇게 벌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그 자격을 주지 않으면 안 불려요.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 이름을 그냥 대충 샘플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일종의 이름들은 뭐냐면 그냥 장명 이론하고 상관없이 지어진 이름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89년도에 89년 이전에는 뭐냐면 85년도에는 제가 간판을 뭐라 썼느냐면 총각도사 이랬었다. 맞잖아요. 총각일 때 총각이 도사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얀 판에다가 검정글씨로 총각도사. 옛날에는 총각도사들이 좀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간판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총각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89년도에 제가 이제 새로 이름 총각도사는 너무 없어 보인다. 또 그럼 장가가면 나는 땡이네, 그죠? 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좀 오랫동안 쓸 점잖은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소위 이제 그 철학원에 이 간판 이름을 정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남의 건 잘 지어주면서 정작 자기 건 고민을 한 거죠. 고민하다 잠을 잤는데 그 꿈속에 이렇게 파란 꽃들이 많이 폈더라 이거죠. 그래 저거다 저거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래서 파란 꽃이라고 그냥 이렇게 푸른 꽃을 내가 많이 봤으니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짓는 그 상호명은 이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저 상호로 쓴 거예요. 89년도에. 쓰다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뭐냐면 이제 이름을 자꾸 이름에다 붙여 부르기 시작한 거죠. 뭐 박선생, 박원장, 박청화 이래가지고 막 이제 성이 박이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박청화로 그냥 발음이 굳어져 버리고 제 선택하고 무관하게 이게 이제 이름 비슷하게 그냥 거의 필명으로서 거의 굳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어떤 과정이나, 남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인지하거나 인식을 하는 어떤 체계 속에서 사실은 발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개똥이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는 막 그냥 개똥이라 해라. 이렇게, 자타가 그럴 만한 어떤 기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요즘 또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제 이 친구가 막, 이제 시업이 하도 안 되니까,
유명한 도사님한테 가서 이름 하나 또 받은 거예요. 그래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건 30이 다 됐는데 이 이름을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불러줘 해도 안 불러주는 거죠. 예. 안 불러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운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바뀌면 저절로 그게 이름이 자연적으로 이제 서서히 제대로 불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취직을 할 때쯤 운이 됐을 때 예, 주변에서도 그렇게 불러주거니와 취직을 하고 난 뒤에는 뭐냐면 그 새로 개명한 이름을 새로 만난 그 회사 직원들이 불러주잖아요. 네. 그때부터 뭐냐면 자기는 뭐가 됐다, 꽃이 됐다. 시에 나오잖아요. 예? 그 시에 뭐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데 결국 꽃이 됐다. 몸짓이 꽃이 됐다. 예. 그게 이제 좋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더라도 결국 뭐냐면 호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응해줘야만 결국은 내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꽃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봄에 여기 이제 장명의 어떤 원리나 우리가 이제 실제 뭐 이름이 불려지고 쓰여지는 원리 속에도 참 자연의 원리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씨를 꽃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꽃씨는 그냥 씨라. 그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봄이 오면 뭐냐면 봄이 와서야 뭐가 되느냐. 싹이 나고 꽃이 되었는데 결국은 내 이름을 바꾼 자가 꽃이인였던 나를 꽃으로 바꿔준 자가 나냐 봄이냐 이거죠. 계절이냐. 누가 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계절이잖아요, 계절. 물론 뭐냐면 꽃씨의 꿈이 있었죠. 나는 될 테야. 꽃이 될 테야. 그죠? 자기 그 간절한 그 소망은 있었는데, 결국은 호명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호명이 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계절, 봄이라고 하는 큰, 그 외부적인 어떤 흐름이 결국은 이것들을 바꿔내더라. 이렇게 참 이게, 뭐 장명이론이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운명학의 여러 가지 원리에서도 결국은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또 내가 가진 에너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어떤 환경, 조건이 만들어질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짓고 하는 것도 선택에 의해서 미리 준비해 둘 수는 있겠죠. 그죠? 이름을 미리 좋은 이름을 뽑아둘 수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쓰여지고 활용되는 것은 그런 시간적인 어떤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적인 왜곡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게 이게 참 순하다. 이게 그겁니다. 순하다. 순하게 산다는 거는 결국은 꽃씨가 막 이렇게 보면 다른 것들 이렇게 식물들 보고 야야 나를 꽃이라 불러. 야 임마 네가 뭐 이렇게 생각 무슨 네가 꽃이야 이러면 네 두 보면 안다. 나는 꽃이야. 그죠? 그런 억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억부를.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뭐냐면 꽃이는 꽃이 된다. 그리고 꽃이 불리는 시기도 결국 뭐냐면 자연의 그 큰 어떤 흐름 속에 결국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결국 순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이론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지만 그게 자연의 어떤 큰 어떤 물결하고도 그대로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아까 이론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그 배경이나 왜곡,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서 올 수 있는 왜곡,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전제를 해 두시고 이 이름 이론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름 때문에 막 그냥 막 왈가왈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다른 큰 시각에서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잔잔한 이야기를 더 설명을 붙이는 것보다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좀 한두 가지 봤고, 예. 제가 답을 드리니까, 예? 원효 대사가 성취없어요. 그 본명이죠, 본명. 본명 내지는 불명. 점수와 그것도 이제, 원효 같은 경우는 이제, 으뜸원자 아닙니까? 그죠? 으뜸원자에 쇠복액자니까. 일단 그 의미만 보더라도 이 대빵 해먹을 이름이잖아요. 그죠? 으뜸원자, 그죠? 그 다음 효자가 뭐냐면, 하루에 가장 빠른 어떤 시작이 새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상, 물론 파자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보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그 글자가 갖는 그 상징성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릇이 작다. 자, 이름은 큰데, 이름이, 그릇이 작다. 그래도 뭐냐면 뒷골목에서 대장을 하고 있다니까? 알겠죠? 예, 뒷골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생이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는 글자, 지난 시간에 해드렸죠? 이 으뜸원자 이런 걸 동생이 쓰면 뭐냐면 어쨌든 자기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어떤 기운 속에 인생을 갖다가 자꾸 구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형은 어쩌라고, 그럼 형은. 예. 그래서 우리가 동생이 꺼리는 이유도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뭐 법명이든 뭐 불명이든 이런 것들이 그 글자들에 갖는 어떤 상징,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관심 있으시면 그 척자나 파자에 관련된 그 책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옛날 게 지금 좀 많이 사문화가 돼버려가지고 아주 자료가 좀 적은데 최근에 또 뭐 척자 파자에 관한 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척자 파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글자 그 자체에 의미와 어떤 운명적인 어떤 비밀을 숨겨놓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장명을 하더라도 위주로 채택해야 될 글자, 또 채택하지 말아야 될 글자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찾아서 참조를 하십시오. 예. 우리가 나이를 자른다면, 집에 하는 나이를 원형, 이정을 한다면, 옛날에처럼 보통 사회활동이 빈번하고,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때는 보통 15년 단위로 이렇게 보통 끌어봤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수명이 대체로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시기에는, 20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80 정도로 기준해서. 그러니까 동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수화가 된 게 아니라 전체에서 얼마, 몇, 어느 정도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우리가 뭐 한이야기도 보면 이렇게 뭐 배꼽알의 삼촌, 우리가 뭐 단전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러면 1촌이 뭐냐? 1촌이 우리 손가락의 뭐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의 길이. 1촌이면 사람마다 키 큰 사람은 좀 이게 길 거고, 키 작은 사람은 키가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구적인 개념에서 보면 좀 이상한 거죠. 정확하게 1촌이란 몇 점 몇 센치다. 이렇게 적어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상대적으로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의 차이를 두어서 비율을 갖다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원형이 정도에서 대충 인생 전체를 비율로서 봐서 한 80 정도를 보통 우리가 생애의 큰 어떤 어떤 시기적인 어떤 틀이라면 요 정도로 끊어 보시면 되겠죠. 예. 사람의 사주는 석이 동면하고 같고 관상은 집하고 같고 이름은 옷하고 같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다 좋으면 좋지만은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우선으로? 아무래도 이제 운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설계 도면이겠죠. 처음부터 뭐냐면 10층 이상 올라가기 위한 기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물들은 5층쯤 지었다가도 또 시운이 오면 5층에서 또 10층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원래 한 3층만 지으려고 설계도면이 된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 건축이 시기가 좋아서 벽돌이 와서 잘 지었다 하더라도 3층이고 이름을 잘 짓는다 하더라도 익스테리어를 이렇게 좀 잘 하는 이런 거니까 물론 뭐 잘 지은 3층짜리가 어벙벙한 10층짜리보다 더 나은 것도 있지만 그 실제로 운명적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부분은 이제 설계 도면, 요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현해내는 우리가 이제 실제 신체적인 어떤 그 모양새, 에너지의 어떤 그 에너지가 드러난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건물을 실제 짓는 모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관찰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아까,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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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거죠. A 원숭이처럼 사는 거죠. A 원숭이처럼, 말이야. 전기가 온다. 찌지지징해요. 이거 내가 꺼도 꺼지긴 꺼지던데, 조금 견디니까 저절로 꺼지더라고요. 실제로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겨울만 계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고통은 우리가 늘 길고 크게 느낀다는 거죠. 좋은 시간은 늘 짧고 그죠.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고 좋으니까. 그래서 한데 실제로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주기성이라든 자연의 주기성 이걸 갖다 이렇게 섞어 볼 때 남과 그렇게 오랫동안 싸울 일은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남이 뭐 재판을 걸어온다면 그건 할 수 없죠. 같이 대응은 하더라도 리멤버 A 몽키 그죠? A 몽키 A 몽키 기억하면 그래 내가 대응만 하마 이렇게 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가능해요. 뭐 이름자에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이름을 그대로 써서 해도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이제 그 글자가 갖는 글자끼리도 사실은 정밀에 따지면 약간 궁합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짓는 비결 속에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뭐 음식점을 우리가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에는 서울 곰탕이 좋고 그죠? 부산에는 부산 곰탕이 좋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명에 부합되는 또 그 업종에 부합되는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게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 해서 신뢰도는 좋아지겠죠. 신뢰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업종의 부합도 지역의 부합도가 변해서 이런 거죠. 산의 우럭. 요새 제일 제가 하면서 픽픽 웃는 게 산 오징어라고 해야 될까요? 산 오징어. 뭐야, 마운틴 오징어란 말인가? 바다 오징어가 아니고. 물론 라이브란 뜻은 알긴 알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죽은 오징어, 산 오징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산 오징어, 이렇게 이 표현 문자의 한계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이게 소리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알카리 오징어, 엑시드 오징어, 마운틴 오징어, 씨 오징어,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 오징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를 불러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한다는 거죠. 이름, 공항이 벽도에 들어오냐, 밀양에 들어오냐, 탱리지 측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공항이 들어갈 만한 지역은 어떻게 보면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김해잖아요. 해는 김해. 여기 바다 해자라는 것은 우리 풍수에서는 바다만을 우리 바다가 아니고 평평한 평지를 풍수에서는 바다로 봐요. 이렇게 쇳덩어리가 들고 나는 바다. 쇠가 뭐냐면 쇠바다잖아요. 쇠바다. 쇠가 쇳덩어리 들고 나잖아요. 서울에는 김포. 쇳덩어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포구다는 포구. 그렇죠. 그 김포공항, 김해공항이잖아요. 부산에는 아니거든, 부산에는. 산이 아니잖아요, 산이. 그죠. 김해라는 것이, 옛 사람들이 다, 그 보면, 다 그냥 까닭 없이 지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 비밀을 이렇게 숨겨놨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거기에 뭐냐면 가짜가 가득할 때, 그쵸, 더할 가짜래요, 더할 가짜. 이게 뭐, 그래도 비밀은 나와 있죠, 그죠? 덕이 뭐냐, 큰 덕자니 풍수에서 어떤 기운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통 가덕이라 그래요, 가덕. 그 다음에 그 돕는 놈을 또 뒤에서 바치고 있는 지게 지팡이 같은 놈을 가조라 그래요, 가조. 그래서 가조면, 가조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더 한다는 말이 뭐냐면, 쇳덩어리가 들고 나는 것을 더 보태서, 그죠? 할 수 있는. 이 가짜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풍수적으로 보면, 보통 가덕, 가조는 대부분 다 더할 가짜를 써요. 예. 지난번에 하셨는데 예. 호나 있잖아 외자 이름인데 예. 이름을 어떻게 아, 호나, 의정도 그럴까요? 예. 그러면, 그때는 가운데가 하늘이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자, 이름이 김해라 합시다. 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11액이죠. 8액이죠. 그죠? 예. 아래 11액.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에 글자가 하나 없는 걸로 보고, 이렇게 천인지에서 천하고 지만 있다고 보고, 자, 원격은 사람하고 땅이니까 11액. 형격은 하늘하고 사람이니까 8액. 이격은, 하늘하고 땅이니까 19핵. 정격은 다시 전체를 다 합친 거니까 19핵. 이렇게 되겠죠. 그죠? 원형, 이정. 요 가운데 하나가 0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세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천재반식으로 하여튼 막 이렇게 열심히 진도 뽑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텍스트를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 걸 전제로 하고 보시면 별 무리 없이 공부되실 것 같고, 또 장명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금세 이렇게 그 장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로 욕심을 내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